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경찰이요 드루킹 자금 흐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계 파일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씨가 운영했던 느릅나무 출판사의 회계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그리고 파주 세무서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에서 관련 회계장부들을 압수를 했습니다. 일명 그 파로스라고 이 경공모의 이른바 자금관리책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진술을 했는데 김 씨의 지시를 받아서 그 하루하루 그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회계법인에 보냈고 자신이 보낸 그 파일 자체는 다 전부 삭제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느릅나무 출판사의 회계를 맡았던 이 회계사까지도 이 경공모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일부 회계가 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가 떳떳하면은 하루하루 이렇게 삭제할 일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증거인멸 우려되는 상황인데 법원이요. 드루킹 김 씨에 대해서 접견과 서신 교류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비판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지난 25일 이제 구속이 돼서 뭐 지난 19일까지만 보면 한 18차례 정도 아마 접견해서 사람을 만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검찰이 보기에 좀 여러 가지 서신 등을 통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법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어제 서신 교류 금지 그리고 외부 접견 금지 처분을 어제 내렸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뭔가 이 서신이 오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접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증거인멸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포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뭐 18번이나 접견을 했다면은 뭘 없애고 싶고 야 어디 가면 뭐 있으니까 뭐 충분히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당은요 지난해 대선 전에 중앙선관위가 이미 경공모의 불법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자, 야당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4개 정도의 은행 계좌에 들어온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억 원가량의 자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11월에 가서 무혐의 처리를 내렸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의심금액 발견 사실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야당은 당연히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부실 수사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검찰 수사 결론이 좀 흐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 열경찰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말도 있고요. 또 뭐 뛰는 경찰 나는 도둑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금 드러난 상황을 보면 경공모는 매일매일 그 회계 처리 장부를 삭제할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서도 2달 넘게 계좌 추적 압수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찰한테 어떻게 드루킹 사건을 계속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좀 이 드루킹 사건이 뭐 여권에서는 개인적 일탈 사건이다 자꾸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정황으로 보면 이게 뭐 아주 영세한 그 수공업자가 개인적으로 뭐 무슨 일탈 행위를 한 거가 아니고 정말 이게 공장 수준의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한 지능적 범죄고 뭐 이 상근 직원에다가 이번에 매크로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는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다는 거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돈의 규모가 뭐 10억대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는 대단한 규모의 아주 조직적인 이 작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접근 자체를 완전히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차 교수님. 지금 뭐 당시 그
선관위의 그 수사 의뢰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그러니까 오고 간 금액이 흘러간 금액이 8억 원이고 드루킹과 관련된 계좌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그 얘기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선거와 관련된 그런 계획의 자금이 흘렀을 경우에는 검찰이 상당히 아마 강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사건 실체를 충분히 밝힐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 와서 다 지금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그때는 검찰은 그 뭐 왜 배관시했을까? 예. 이것은 결국은 이 드루킹이 지금 그 관련된 사건 자체가 성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나름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히 이 그 뭡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도 야당 의원들이 항의 왔을 때 이 지금 그 검찰 내에 있는 수사점검위원회에 해부를 해서 당시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뭐 과거의 그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저는 지금 차제라도 지금 물론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든지 예.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눈치를 보지 않고 진짜 이 사건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국민들에게 피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 교수 말씀대로 특검법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그렇네요. 설치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이라도 예. 아니, 그렇게라도 지금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선관위가요. 3가지 항목의 범법 혐의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대검에 수사 의뢰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검이 파주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보고 의정부 산하에 있는 고양지청에 사건을 맡겨서 예. 사건 수사가 시작된 거가 작년 5월 1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5월 9일 날 대선 끝나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첫날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당시 검찰이 고양지청이 예.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불구속 기소도 안 해요. 예. 선관위가 3가지를 적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선관위도 직접 나갔었고요. 그렇습니다. 직접 나갔는데 강제수사권을 발동하려다가 못해서 예. 수사 의뢰서에 3가지 범죄 혐의를 적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는 또 어떤 국장이 온 것 자체도 또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 시작된 수사, 검찰의 수사가 5달 만에 무혐의로 종결돼 버려서 예.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자체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 지난 그 1년 전에 고양지청이 도대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예. 그렇게 결론이 났는가에 대한 자체 감찰까지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단답형으로 좀 묻겠습니다. 여당 특검 언제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당 특검은 진짜 조금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 사실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벌써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지금 국회가 지금 딱 서독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국회가 단답형인데 답변이 좀 길어졌습니다. 언제쯤? 저는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예. 좋다. 예, 저는 오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남북 정상회담에 그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요, 야당의 이 특검 요구 대선 불복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 후 지난 1년간 7번의 국회 보이콧을 저지르며 지금까지 온 나라를 마비시켰고 국회를 정쟁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교체를 불인정하고 대선 불복이 자유한국당 존재 목적이었던 셈입니다. 네, 민주당은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자, 드루킹이요, 매크로보다 강력한 자체 서버를 구축을 했다. 경찰이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름도 무시무시합니다. 킹크랩이라고 해서 경찰이 그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매크로 시스템도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상당히 대규모의 어떤 댓글 조작이라든지 공감 추천수 조작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킹크랩 시스템은 매크로 시스템 자체를 몇 개 이렇게 합친 것만큼의 그러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예상보다는 더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어떤 댓글 조작 등등을 드루킹 김 씨가 했던 것 아니냐. 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드루킹이 그러니까 킹크랩을 사용한 거네요. 그런 정도로 어쨌든 그 이른바 예. 경공모 그룹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그 기술력을 그리고 드루킹 측이 벼룩이한테 돈을 줬고 뭐 이런 식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좋은 일을 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하는 거 아닌가. 물론 필명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이 500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돈을 수차례 거절하다 받았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조간신문에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이 5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이 단순한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였다라는 이제 그렇게 해명을 이 보좌관도 하고 김경수 의원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이걸 여러 차례 거절하고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 돈의 성격을 사인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니라 뭔가 좀 뇌물성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지금 언론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보좌관이 500만 원을 수차례 거절한 끝에 돈을 받았다. 이거를 정상적인 뭐 사인 간의 돈 거래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뭐 뇌물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뭐 선물을 거절하고 사양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인 간의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의 성격은 뭘 것이냐? 저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 오사카 총영사를 둘러싼 인사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500만 원 갖고 이렇게 주고받고 그 딜을 할 정도의 거래는 아니라고 본다면 이건 조금 개연성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5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이 개인이 그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거든요. 그렇다고 일종의 정치 자금을 그러니까 보좌관을 전달했는데 이걸 영수증 처리를 안 해서 일종의 배달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 정치 자금을 주는데 계속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야 뭐 거절하고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선물 형태로 해서 뭐 선물 상자 밑에다가 했다 은밀하게 전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또 정치 자금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세 번째 가능성은 일단 그 드루킹 자체가 김경수 의원을 뭡니까 도구를 삼아서 자신이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욕구를 그러니까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미끼나 덫을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줄 수 없습니다. 차 교수 세 번째 분석이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네요. 아니 드루킹 입장에서 그 보좌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경수 의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을 타겟으로 해서 밑에 보좌관부터 뭐 공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이것은 경찰이 빨리 밝혀야 될 일이고요. 아까 그 킹크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이 뭐 조작했다고 댓글 조작했다고 하는 것들이 대충 지금 확인은 되지만 정확하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짐작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대규모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킹크랩의 존재 때문에. 더구나 어제 안철수 후보가 한 얘기 같은데요. 드루킹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킹 하나가 아니라 이 드루킹 그룹과 같은 그룹들이 비슷한 조직들이 여러 개가 활동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자꾸 특검 안 된다, 경찰 조사 지켜보자는 걸로 이런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의혹,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민주당이 빨리 결단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뭐 저도 사실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결국은 소위 말해 상설 특검, 이 특검의 제도와 이 상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라는 상설 특검 형태의 그런 공수처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상설 수사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이번에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도 입장을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뭐 위원장이나 구성원에 대해서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걸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든 뭐 기관의 장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야당은 지금 그거를 못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좀 더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있다고. 그렇군요. 드루킹이 킹크랩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털개도 있고 홍게도 있고 많은데 이렇게 외국말을 계속 써서 뭔가 더 무슨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뭐 비누를 팔아서 뭐 8억 정도 수입을 얻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주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도 오늘서부터 열심히 비누 한번 팔아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난 2월까지 행정관을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부산 사상구청장 후보 캠프 관계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에서 이 긴급 체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부산 그 사상구청장 후보였는데요. 강성권 씨가 캠프 관계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만취한 상태로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A씨가 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친구가 돌아간 이후에 이 A씨의 뺨을 때리고 옷을 찢는 등 이런 이제 폭행을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호프집 앞에서 이 강 씨를 체포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어제 이 강 씨에 대해서 구청장 후보 공천을 취소를 하고 바로 당원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논란이 된 이 강성권 후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또 대통령과도 친분이 좀 깊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부산 사상에서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 강성권 씨가 이제 비서관 그리고 보좌관을 했었죠. 그런 인연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9월달 청와대에 들어가서 올 2월달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 부산 사상구청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직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선거운동을 했고 최근까지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행정관이다라고 이걸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비 후보로 아마 지금 열심히 구청장 후보로 확정이 된 분이죠. 단수공천을 받아서요. 선거운동을 하고 받았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 캠프 관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초 조사에서는 강 씨가 단순한 폭행만이 아니고 어떤 성폭행까지도 난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최초 진술에서는 했다가 그 이후에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이 강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폭행을 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더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김경수 의원 드루킹 사건 또 이 강 씨 사건 포함해서 민주당의 이 악재들이 하나씩 좀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지방선거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오늘 뭐 부산 지역의 저 일간지를 보니까 PK 민주당의 비상모드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보도가 났는데요. 사실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위기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성근 그 후보 자체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고 그리고 부산 지역에 출마한 여러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그 청와대의 행정관 출신이라는 겁니다.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강성근 이 후보자가 이 상당히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림으로써 정권에서 도덕성이 상당히 이 지금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성근 후보가 지금 그 지역구가 사상이라는 겁니다. 사상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건너편 지역의 김경수 의원도 지금 경남도에서 출마하면서 김해어를 기반으로 한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낙동강 벨트를 통해서 PK 지역에 새로운 동남권 바람을 불어일으키려는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러한 것들이 미리 터짐으로써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았다. 지지층 결집하는 좋다는 그러한 또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2016년 대선 때 야권이 분열하면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라고 봤지만 결국은 자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예방주사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부 단속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 내부 혁신의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체가 생기려면 선거가 한 50일 정도 남았으니까 예방주사로서는 딱 적절한 시기인 것 같은데 사실 부산 이 사상구라는 곳이 현 여권한테는 그래도 부산 지역에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해운대 수영 쪽보다는 사상, 사하 쪽이 조금 이 발전이 좀 덜 됐다고 하는 지역 구민들의 이 여론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 있는
여당 구청장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민심이 모아질 수 있었던 지역인데 네. 어쨌든 굉장히 고약한 사건이고요. 뭐 차 교수가 부산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예. 뭐 민심을 잘 전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PK 지역에 국한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복심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정치인이고 강성권 씨 이번에 이 문제가 되는 강성권 씨도 비서관, 보좌관 거쳐서 그 지역에서 지금 다시 구의원도 지내고 맞습니다. 이번에 구청장 공천을 전략 공천 받은 거 아닙니까? 단순 추천으로.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페이스북에 저는 정치 배운 대로 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노무현, 문재인한테 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PK 지역이 아니라 6.13 지방선거 전반에 걸쳐서 참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소국장 잠깐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1차 진술과 2차 진술이 지금 다르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1차 진술이 있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난 뭐 대선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가 아주 간단한 단순한 폭행 사건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건이다. 그 점에서 여권이 바로 공천 취소하고 제명 처리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일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는 지금 어려운 사건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단답형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상구청장 다시 공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워둘까요? 일단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유력한 후보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우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사상구청장 후보 내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로 해서 민심을 수습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